근데 너가 좀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음. 이걸 좀 잘 지키는 것 같아? 현장에서?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이? 말해도 되나? 되지. 공사 감독관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해주세요. 분당 사업 계획이 5년 전부터 내려오거든요. 급한 공사나 짜잘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1, 2년 전부터 새롭게 이렇게 예산 배정받아서 하는데, 보통은 5년 전에 중기 계획이라고 그래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어디서 돈이 나요? 돈은 이제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육군 본부가 될 수도 있고, 국방부 예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방사청, 방위사업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청에서 돈을 기재부에서 받아서,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런 사업 계획 같은 거를 국방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부대 자체에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해서 올리면 돈을 국방부에서 또 내려줄 수도 있고 그치. 그런 식이겠네요. 부대에서 올리는 거야. 음. 올리면은 이제 거기 얘네가 그래 너네 필요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걸 중기계에 태워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공사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진행되고 그러면 설계, 시공, 하자보수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그러면은 본인이 맡은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내가 주로 한 거는 시공과 하자보수지만 처음에 일의 시작은 설계부터다 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설계부터 어떻게 보면 다 하는 거네, 설계, 시공. 그러니까 설계 일을 너가 다 하진 않더라도 참여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설계 감독관님이 계시고 감독관이 이제 설계 업체랑 컨택하거나 할 때. 컨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설계토의라고 30%, 60%, 90% 회의가 있거든. 회의를 총 3번에 크게 그때 막 사용부대장도 오고 사용부대도 오고 공사감독관도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거든. 그때 참석하는 게 설계 때 주로 하는 일이지. 그럼 이런 설계 업체들은 민간 설계 업체잖아. 그렇지. 입찰을 보는 건가, 이 사람들은? 입찰을 봐. 입찰을 봐서 들어오고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30%, 60%, 90%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설계토의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설계감독관이랑 설계사랑 이렇게 막 설계를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사용부대장을 불러서 저희가 이제 30%대 여기까지 했는데 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인 건데. 아, 진행률이 30%대 한 번, 60%대 이렇게 해주구나. 그때 이제 공사감독관이 참여해서 사용부대 요구사항들이 잘 수렴이 돼 있는가, 빠진 부분은 없는가, 건물을 지어지는 부대. 대관협의가 뭐죠? 그러니까 대관협의가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건축 계획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어디죠? 그러니까 지자체, 해당 지자체에다가 건축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거 하세요 라고 내려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군부대인데도 이게 지자체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건물을 지을 때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그 올리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요? 30%, 60%, 90% 세 번을 다 하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 때 하는데, 네, 이게 설계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그때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밀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어떤 걸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놓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확인을 하고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이런 건축 승인서라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확인을 한 번씩 해줘야지. 그래서 설계가 30%, 60%, 90% 끝나면은 설계 감독관이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 감독관이 그래 너네 설계 똑바로 했구나라고 내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내가 똑바로 했습니다. 라고. 그래 내가 이제 준공검사까지 해주고 이제 시공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 도장을 너가 찍어 그러면? 뭐 내가 찍지. 한 5명 도장 필요해. 건축 담당, 전기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도장이 들어가긴 해. 근데 너가 어떻게 보면 설계 담당자가 아닌데 너가 그거를 하는 거네? 그렇지. 반대로 시공 같은 경우도 시공 공사가 끝나면 내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관이 설계과에서 나와. 설계과에서 오히려 또 찍어. 왜 그럴까? 준공이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검사하면은 오히려 똑바로 못 보는 거지.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주면서 이제 태클을 걸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고치세요 이렇게 하는 좀 과정인 거지. 크로스 체크네. 그렇지. 거의 그렇다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게. 그러면 다음 이제 시공 분야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까? 그러니까 주로 내가 하는 업무가 현장을 가. 현장을 가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대. 그러면은 그 타설하기 전에
철근 자재를 중국산을 쓰는지 한국산을 쓰는지 자재 검수를 하는 거지. 이제 시험 성적서도 보고 얘네가 내역서에 맞게 올바른 양을 가지고 왔는지도 확인하고 또 얘네가 철근을 배근하잖아.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철근을 이렇게 배근할 거 아니야. 그럼 철근 간격 확인하고 그 안에 이물질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검수를 하고 나서 타설할 때도 가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현장에 상주해야 되거든요. 감독관이. 타설을 한다는 게 이제 붙는다는 거잖아. 붙는다는 건데 틀에다가. 거푸집 대고 넣잖아. 그럼 그때 뭐 철근 배근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뼈대로 철근을 잡아주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채워서 벽 같은 거를 만드는 건가? 그렇지. 아, 그렇게 만약에 그런 공정이라고 쳤을 때 다 확인을 한다는 거야. 자재도 확인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써야 되는구나.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 시험 성적서까지 발급이 된 그래. KS 마크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 그래서 얘네가 양을 올바르게 했는지 간격은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고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물을 넣으면 안 되거든. 그래. 현장에서 막 공사 빨리 하려고 막 불러. 일하기 편하니까 더 미끄러우니까.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강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하는 게 주 업무야. 야, 근데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 무너져 버릴 수도 있잖아. 건물이. 사실 그 정도가 강도저하가 막 심하진 않아서. 물 조금 넣는다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구나.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니까 나는 무조건 맞고. 그렇지.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공법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 그 현장에서 잡은 적 있었어? 물 넣는 거 딱 봐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레미콘에서 그 물을 직접 넣거든? 그때 삐삐삐 소리가 나. 그러면 딱 그거 듣고 중지. 그 그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물 넣는 소리야? 나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치. 그 물 넣을 때 또 아는 소리가 있더라고. 내가 듣기에는. 그때 이제 선장한테 바로 공사 중지하세요! 소리 지르고 딱 그러면 멈춰. 그러면 물 넣지 말라고. 한 번 더 넣으면은 재시공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라 그래? 아유, 물 넣지 말라니까! 왜 넣었어! 물 넣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냥 레미콘 기사탄을 해버려. 자기가 사실은 했을 텐데.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니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그럼 현장 품질 감독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설계 변경이랑 공기 연장은 어떤 거야? 뭐냐면은,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공사감독관이 힘들어하는 일이 설계 변경이야. 그래? 가장 힘들어해. 왜일까? 이게 설계 도서가 사실은 우리가 감독한다고 하지만은, 현장에 나왔을 때,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갑자기 물이 막 솟구친다거나, 땅을 봤더니. 아니면 설계 자체에 오류가, 그걸 현장 여건 상해라고 하거든? 현장 여건이 완전 상해하거나, 설계 자체에 그냥 모순이 있거나, 설계 내역에 빠져 있거나, 공법 자체가 잘못된 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설계 변경이라고 해.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근거들이나, 설계사가 너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또 시켜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내역서도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거의 이거 하는데, 한 달 정도, 거의 진짜 한 달 정도를, 이거만 해야 돼, 거의. 근데 이게, 설계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 30, 60, 90으로 해서 맞춰가면서도 했고, 그런데도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계속 당연하게끔 발생이 되네, 설계 변경이. 거의, 모든 공사가 한 번씩은 있고, 많으면 막 3-4번씩도 해. 이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야.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거 하고, 특히 문제는, 완전히 설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막 추가로 몇 억씩 필요해. 그때는 예산도 이제 육군 본부에다가 의뢰해서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 거기에 또 자료 막 이만큼씩 준비해가지고 상정을 하고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공기 현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기가 만약에 12월까지인데 절대 이때까지 못 끝내. 이럴 때 이제 계약을 연장을 시켜줘야 돼. 근데 그 사유가 시공사 잘못이면 연장을 못 해주고, 해양부대나 우리 발주축동 사유면 연장을 해주거든. 왜냐면 공기가 끝났는데도 준공을 못 보면은 지체상관이라고 해서 하루에 공사비 0.03%씩인가? 계속 추가돼. 돈을 계속 내야 돼. 업체에서. 너네가 공사를 늦었으니까. 하루에 얼마씩 해서. 그런 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공기 연장이고. 가장 힘든 게 설계 변경이라고 보면. 감독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러면 처음 스타트가 제일 힘든 거네,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검수, 공법 검수. 자재 검수는 아까 어떤 그렇지. 철근 검수 이런 거일 거고. 공법 건수도 아까 현장 품질 감독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거고. 거네. 그러면 내역 정사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안 썼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감독관이 모르겠지 싶어서 조금 뻥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역에 좀 그만큼 필요 없는데 내역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감독관이 모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 돈을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니까. 그치. 그런 거를 내가 이제 보고 이거 안 쓴 거 같은데? 아니면 이만큼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이러면은 근데 그걸 알아? 그래서 이제 내역 검토가 중요한 게 내가 이제 계산도 해보고 도면이랑 비교도 해보고 일일대가도 보고 어떻게 산출했는지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찾아내야 돼. 감독관 역량이 좀 중요해. 이거. 참 힘드네. 진짜 이거는 근데 사실 자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많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확인하지. 금액이 큰 것들 위주로. 그치. 또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확인하지.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감독관이 내 돈도 아닌데 그리고 설렁설렁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근데 그쵸? 이제 중공검사 단계에서 설계 감독관이 그런 걸 또 확인을 하지. 설계 감독관이? 근거를 달라 그래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레미콘이 100루베 내역에 잡혀 있는데 그 송장 주세요. 송장이 뭐냐면은 그 레미콘 회사에 떼주는 거. 그치. 그거 보고 루베 맞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 진짜 100을 썼나? 이중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감독관이 한번 하고 중공검사관이 한번 하고. 근데 이게 내역 정산이 왜 중요하냐면 설계 변경이라도 또 연관이 있는 거야. 설계 변경 할 때 돈이 추가로 필요해. 그러니까 내역 정산을 잘하면은 나한테 얼마 남은지 알잖아. 이거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내역 정산도 좀 중요한 부분이지. 그럼 너가 좀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좀 잘 지키는 것 같아? 현장에서?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 진짜 꼼꼼하게 하는데 사업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 그렇지. 그럴 때는 조금 아무리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10개 검사해야 될 거 한 5개만 한다든지 6개만 한다든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는데 다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내 책임감이고 잘못됐을 때 문제 터지면 감사 나오면은 다 내 잘못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막 사유서 쓰고 막 좀 나중에 그 성과에서도 좀 밀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막 헌병대 조사받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 막 JTBC에 나오고 막 그래. 그래? 근데 진짜 이거는 서로 입만 맞추면은 약간 돈을 먹을 수가 있는 과정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정청탁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럼 이제 공사 감독 일지 작성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오늘은 뭘 했다 이런 일기 같은 느낌인가? 보통 회사들이 작업일보라 그래서 각 회사들도 다 하거든. 근데 나는 이제 내식 공사감독관 일지를 적는 거지. 내가 하루 단위로 해야 되는데 좀 중요한 게 근거가 될 수도 있어. 언제 이렇게 했고 언제 인부가 몇 명 왔고 백호가 몇 대 왔고 나는 그때 어떻게 지시했고 또 그때 자재가 들어왔고 얼마만큼 들어왔고 이런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하는 부분이야. 하루에 한 번씩 퇴근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되게 열심히 했다 일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구나. 감독 일지가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인부가 몇 명 왔는지도 확인하거든. 근데 나중에 인부들이 다 돈 못 받았어요. 그치. 이럴 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필요한 과정이야. 내가 좀 큰 틀로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세세하게는 들어가기 힘드니까. 회의 진행은 뭐야? 회의 진행은 이 공사감독관이 내가 건축공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 한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다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다 감독을 해야 돼. 그리고 공정 회의를 진행해야 돼. 그러면 회의 진행을 잠깐만.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우리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몇 시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딱 여기 딱 이 회장 자리에 앉고 소장들이 한 5-6명 이렇게 쫙 앉아. 소장이 왜 이렇게 많아? 막 건설 소장 이런 거야? 건축 소장, 토목 소장, 전기 소장, 통신 소장, 소방 소장, 분야 소장이 다 감리도 있구나. 나오고. 내가 거기서 주관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건축공사가 저희는 건축 소장님이 다음 주에 저희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면 이때 뭐 전기통신 소장님들은 이때 안 들어와도 돼요? 언제 들어와야 돼요? 일정 확인해주고 서로 조율시키고 문제점 나왔으면 그거 같이 뭐 전기가 건축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식으로 매주 회의를 하지. 그런 것들을 주관을 하지.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좋은 경험이다, 그러면. 그래, 진짜 좋은 경험인데 힘든 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치. 그거를 주관하기가 그 찬밥 높으신 소장님들 말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엄청 어려워. 그렇지. 근데 이게 아까 책임감이 단점이라고 말했는데 그 책임감 덕분에 하려고 이제 가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모르겠다, 씨, 나 어차피 2년 뒤에 나가는데 이러고 해버리면은 남는 것도 없는데 책임감을 갖고 이제 부담감을 가지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정을 못 하잖아. 회의 자리에서. 그렇지. 내가 아는 게 좀 적으니까. 그러면 일단 안건들을 받아서 복귀해가지고 막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 되게 값지는 시간이었다, 진짜로.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가? 하자보수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 이 공사가 끝나잖아. 그래서 준공검사가 되고 공사가 끝나면은 만약에 건축공사, 뭐 전기공사, 공중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거든. 다르고 건축 같은 경우는 뭐 창호공사 몇 년, 뭐 콘크리트 몇 년 이런 좀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 근데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됐고 그 안에 이제 사용부대에서 연락이 와. 저희 이렇게 하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 사용부대 담당관 그리고 나 공사감독관 그리고 그 공사를 했던 업체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하는 거야. 이게 시공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이 부대에서 사용하다가 관리상의 하자인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시공이 잘못됐다 이러면은 이제 보수를 해주는 거야. 시공사에서. 그거를 내가 이제 연락을 하는 거지. 뭐라 그러지? 그 결로 현상이 사용부대에서는 시공상의 하자로 보고 시공사에서는 관리상?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엄청 말이 많아. 어쨌거나 하자 보수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